이 영상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영화 바비에 대한 감상입니다. 영화의 스타일이나 연출 등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 바비가 말하는 메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영화에서는 PC나 페미니즘, 가부장제 등 여러 사회적 이슈들의 언급이 있는데 영화가 이것을 말하는 방식이나 방향성 등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고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 영화 개봉 소식 때부터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바비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거기에 레이디 버드, 작은 아씨들을 연출했던 그레타 거윅이라는 감독이 이 영화를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궁금했습니다. 자, 그렇게 극장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접한 내용은 바비 인형의 탄생이 당시 아이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오프닝 시퀀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부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다는 것이 뭐 특이한 것도 있지만 조금은 당황스러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영화의 첫 장면 오프닝 시퀀스는 앞으로 이 영화가 어떠한 스탠스로 이야기를 보여줄 것인지를 관객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를 접했을 때는 내가 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10에서 20분 정도까지 관람을 했을 때도 이거 지금이라도 나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의 개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버겁더라고요. 영화의 간단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현실 세계와 다른 바비 세계인 바비랜드에는 여러 바비들이 있습니다. 그중 마고 로비가 연기하는 바비는 다른 바비들과 다르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바비는 켄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자신을 가지고 놀던 아이를 찾게 됩니다. 그런 바비와는 달리 켄은 인간 세상에서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서 그 사상을 바비랜드에 전파하게 되어 전혀 다른 바비랜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죠. 우선 영화를 보면서 자주 들었던 생각은 배우들의 연기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두 명의 주연 배우가 참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무언가 만족스럽지는 않다라고 느껴졌어요. 분명 바비 인형을 연기하는 마고 로비는 무언가 표정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켄을 연기하는 라이언 고슬링 또한 왠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영화의 감성은 일본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과한 행동과 표정 연기 및 단순한 사고에서 나오는 순박한 모습 등이 자주 표현되는 편인데 이런 부분의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연출 의도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영화가 보여주는 연출 분위기 및 세계관에 몰입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나마 인간 세계에서 진짜 인간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조금 수월하긴 했습니다만 마트회사 직원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과거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윌리 원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요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윌리 원카는 그렇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서 점점 그를 이해하게 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영화에 대한 감상을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비랜드라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 표현에서 몰입이 되지 않아서 좀 관람이 저는 어려웠습니다. 분명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좋은 시도였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영화의 재미보다는 메시지가 앞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 영화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 영화는 재미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미를 조금 포기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키치한 듯한 연출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전혀 키치하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자, 물론 영상의 뒷부분에서 영화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긴 하겠지만 한편의 영화로서 상업 영화로서 바비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부터는 영화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의 결말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영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다른 영화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영화는 그레타 거윅이라는 여성 감독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워너 브라더스라는 대형 스튜디오의 영화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비라는 인형을 제작하는 마텔이라는 기업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즉 감독과 영화 스튜디오, 기업이 이 영화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바비 인형이라는 제품은 여성의 꾸밈이 주된 콘텐츠라는 점에서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텔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비껴나가야 한다는 것이 워너가 고민한 부분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본다고 하면 바비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상당히 노골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영화의 주된 코드가 가부장제입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영화는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영화는 그 어떠한 세력을 지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영화가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는 대상은 세력이 아니라 바로 개인이죠. 자, 앞서 이야기한 영화의 내용을 보면 바비가 인간 세계에 있는 사이에 켄이 바비랜드로 돌아와서 인간 세상에 있는 가부장제를 설명하면서 바비랜드를 켄랜드로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바비랜드는 바비가 중심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켄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령 켄이 인간 세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물어봤을 때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혼자 감동을 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즉 이전까지 바비에게 무시를 당하던 켄이 자신이 대우받는 세상에 대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자신 주변에 있는 켄들에게 전파를 하면서 해당 사상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이 영화가 보여주는 내용들이 어디선가 본 듯한 흐름이라는 것을 단박에 캐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바비라는 영화는 장난감을 여성의 삶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듯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바비의 발이죠. 하지만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성별이 바뀐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을 담은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장난감이라는 소재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영화가 보여주는 결말은 누군가의 사상이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감과 개성이라는 말의 차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외부의 세력이나 특정 사상에 의해서 본인이 쉽게 흔들리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무지성적인 가치관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어법을 통한 풍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은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 개개인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의 재미보다는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인생이나 가치관을 한 편의 영화를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영화를 제대로 보지 않은 셈이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영화 바비 어떻게 보셨나요?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이 영화를 볼까 말까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시다면 이 영화 한번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미는 제가 보장하진 않겠습니다.